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4.1%에서 5달 만에 1.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잡아 미국은 1.2%포인트, 중국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8.9%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 생산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가 대표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교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I think we can complement that by deficit reduction. 이어 3분의 1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물가 상승률 5% 시대, 특히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식은커녕 집밥도 부담스러울 정도죠. 최근엔 가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걱정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겠죠. 고소득층의 경우엔 소득의 13%만을 식비에 쓰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42%, 절반 가까운 금액이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버는 20대 청년. 작년 가을부터 배달 음식 같은 외식비가 치솟으면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자취하면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데 요새 배달비도 좀 많이 오른 편이고 해서 혼자 해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식 배달을 하는 또 다른 청년. 배달 음식 주문이 줄어들면서 한 달 수입도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식당 안 가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라탕이나 이런 식당 가서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엔 엔간하면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고시촌의 식당 밥들도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웬만한 메뉴는 이제 7,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편의점도 많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고구마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한 2,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끼를 약간 때운다는 느낌으로. 식품 물가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가혹합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식비에 35만 원을 쓴 반면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111만 원을 썼습니다. 고소득 가구가 3배나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가구는 전체 가처분 소득의 13%만 식비에 썼는데 저소득 가구가 식비에 쓴 돈은 소득의 42%나 됩니다. 최근과 같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 비중이 훨씬 빨리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식비뿐만 아니라 빚도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소득의 3.8배 정도 빚을 지고 있지만 하위 2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빚은 1년 소득의 6.7배나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값은 1리터에 1,990원이었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값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24톤짜리 화물차로 서울과 부산을 한 달에 12번가량 왕복하는 김진영 씨. 김 씨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데 받는 운임은 11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인 57만 원을 경유값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 1월 41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더 낸 겁니다. 화물을 나르고 받는 운임은 그대로인데 오른 건 기름값을 비롯해 수두룩합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30%인데 지금 기름이 올라가면은 타이어가 지금 30% 올라갔거든요. 요소수까지 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나마 김 씨는 최저운임이 보장되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가 오르면 다음 분기에 운임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으로 전체 화물차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24톤 화물차로 기름을 운반하는 최종민 씨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진 경유값,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여파로 유가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최 씨의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했을 때 한 달에 유류비로만 한 400 가까이, 많게는 450까지도 나가고 5월 달부터 유가 보조금까지 더 깎인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뛰기 위해 졸음 운전의 유혹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일이 바쁠 때는 거의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물 소송 차량이잖아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값 급등과 맞물려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조차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류 대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